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미국 시간으로 9월 1일 저녁이고요. 원래는 매월 한 3일에서 7일 사이에 이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시간이 돼서 9월 1일이지만 2020년 9월 미국 주식 계좌 현황 정리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저의 포트폴리오고요. 현재 저의 메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금액은 5만 7천 불 정도 됩니다. 제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5만 2천 불 정도 있었는데 제가 배당일기에 적었던 것처럼 1,028불을 투자를 했고 같은 기간에 마켓 게인이 3,5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중에 1,000불을 투자를 했고 이미 계좌에 있는 돈과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돈이 합쳐져서 열심히 저 대신 일을 해서 한 달 동안에 3,500불이라는 부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디비던드가 정확히 맞진 않지만 그래도 뭐 조금 줄이면은 제가 한 달 동안 한 3,600불 정도 그리고 퍼센트로 하면 6.7%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수익 퍼센티지가 S&P 500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섹터별로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테크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16% 상승을 했고 이 경기소비재도 12%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아닌 투자하는 곳에서도 10%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만든 ARK 펀드에서 2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섹터 안의 기업들과 ETF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는 제가 거의 10,000불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성장주 기업을 담은 ETF인 SPYG가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한 20% 정도 되는 경기 소비재 ETF인 XLY도 10%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를 따르는 VO도 한 8% 가까이 상승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8월에도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우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또 이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9월, 10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크 기업들이 8,000불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지난 한 달 동안 애플은 25% 이상 성장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1%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거의 10% 이상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좀 올라서 7% 회복을 했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하락과 그리고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서 꽤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퀄컴이나 XLK도 비중이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5% 정도 둘 다 성장을 했고요. 예전에는 원래 헬스케어가 더 많았는데 기술주가 더 많이 오름으로써 헬스케어가 세 번째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한 달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보시면은 오른 기업들 있고 떨어진 기업들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는 한 달 동안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에브비가 지난 한 달 동안 2.8% 떨어졌는데요. 쿼러를 잠깐 보면은 그래도 지난 7월에는 뭐 조금씩 이렇게 오르다가 8월 3일부터는 그래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줍줍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다시 먼스로 돌아와서 잔슨앤전슨 4.6% 성장을 했고요. 파이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우에서도 퇴출이 되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약국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CVS랑 월그린스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헬스케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번 9월에 1년에 한 번 있는 리밸런싱을 할 때 제가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을 사고 팔았는지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낸셜스 금융주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체이스를 300불 정도 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를 좀 늘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은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자가 지난달에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사실 비자는 금융주 말고 기술주로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크레딧 카드 많이 써서 그런지 금융주에 익숙해서 여기다 넣었고요. 블랙락이나 인베스코도 조금씩 올랐고요. 아무래도 ETF에 많이 투자를 하시니까
QQQ라든지 아니면은 블랙락은 뭐가 유명하지? IVB도 있고, 네, I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ETF에 많이 투자를 하고 하시니까 그래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좀 평단가보다는 많이 낮은 인베스코는 빨리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5,000불 정도 갖고 있는 경기소비재인데요. 경기소비재 딱 4개 갖고 있지만 사실 거의 이 2개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14% 올랐고 스타벅스 13% 올랐습니다. 원래는 경기 소비재가 이렇게 오를 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 기간이고 해서 많이 떨어졌던 게 오르기도 하고 이 주가 상승을 경기 회복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디즈니가 1월 달에 배당을 회복했으면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 주식들을 좋아하는데 스타벅스가 지금 80불대 중반이어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4,000불 정도 있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는 5기업 정도 있고요. 확실히 P&G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카콜라는 또 인원 감축한다는 소식도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미국 생활 101은 왜 코카콜라랑 펩시 둘 다 투자를 할까 경쟁사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점유율만으로 봤을 때 코카콜라랑 펩시랑 합치면은 음료나 과자나 그런 산업에 대해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 2위 기업을 함께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 기업들은 이 정도 있고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평단가에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서 아마 9월 달에 처분을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봤던 주식들이 꽤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리츠도 이번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리얼티 인컴 4%, 그리고 이 애플 하스피틀리티가 16%나 성장을 했는데 사실 어떠한 호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쌔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조금씩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은 해보는데요. 사실 애플 하스피틀리티는 배당이 끊기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 평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추가 매수는 좀 더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나 4,000불 정도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인데요. 통신주는 제가 볼 때 좀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AT&T를 그때 3월인가 4월에 100주를 채웠어요. 저의 배당일기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제가 100주를 채우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보통 이제 코로나 시작하고 보통 323이라고 하잖아요. 3월 23일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완전 저점을 찍었는데 보통 그때에 비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부분. 근데 AT&T만큼은 정말 그때랑 주가가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배당은 6%, 7% 정도 꾸준히 주고 있지만 주가 성장 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아쉽고요. 버라이존 같은 경우에는 4% 조금 넘는 배당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 성장이 미미하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코카콜라, 펩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AT&T나 버라이존도 점유율로 놓고 보면 이 두 개 합치면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더스트리얼인데요. 산업주 보면은 보잉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까지 뭐 애플 하스피틀리티나 뭐 보잉이나 아니면은 P&G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다면은 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통은 봐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기술주가 너무 올타임 하이를 찍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조금 헷갈리고 있고요. 3M이 지난달에 10%나 올랐고요. 이건 좀 왜 올랐는지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언택트든 컨택트든 쓰레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집에서 일을 해도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폐기 처리 관련한 업체 중에 1위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이 아닌 non-US 파트를 보면은 역시나 지난 한 달 동안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을 견인했던 기업은 얀덱스고요. 얀덱스는 러시아의 구글이라고도 하는데 얀덱스는 제가 리서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징 마켓을 투자하는 BWO나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는 EWY를 봤을 때
이 두 개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고 8월만 놓고 보면은 미국보다는 좀 덜 올라서 8월에는 그래도 이머징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보다는 미국이 기술주를 바탕으로 꽤 강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는 네, 9월 달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ARK 펀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7월 13일에 만들었고요. 한번 수수료를 없애보자 해가지고 M1 파이낸스에서 제가 일정 비율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26%나 성장을 했고요. 이 26%는 사실 ARKK랑 ARKW를 비교해도 훨씬 넘는 수익률이라서 이거 잘 만들었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개별 기업을 관리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수익 리스트를 볼 때 이 개별 기업들이 이 퍼센티지가 높아서 상위권에 뜨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들지만 아마도 제가 ARKK나 ARKW로 바꾸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도 65%, 그리고 이 매테리얼라이즈도 89% 거의 진짜 2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ARK 시리즈 ETF가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또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한번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리밸런싱을 할 때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랑 유틸리티인데요. 에너지, 엑사는 지금 제가 에너지는 엑산 하나 갖고 있어서 그냥 여기서만 보자면은 이번에 다우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저도 요즘 자동차를 잘 안 타는데 참 석유 수요가 세계적으로 많이 줄고 있어서 참 게으르기도 합니다. 계속 배당을 준다고 하면 갖고 있을 용의도 있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이것도 올해나 내년 안에 또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넥스트라 에너지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이번 달에는 0.77% 떨어졌어요. 거의 그냥 대체적으로 이게 플랫을 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오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달 동안 플랫을 했잖아요. 물론 이 다음에는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당한 플랫이 있다면은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게 여태까지 이번 해에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매수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저의 메인 포트폴리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의 부캐릭터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캐릭터는 지금 현재 18,800불 정도 있고요. 이 부캐릭터는 제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는 돈을 더 투자하진 않고 그래서 넷 캐시플로우가 0불이고요. 8월 3일에 17,000불 정도 있었는데 마켓 게인이 1,670불, 그래서 거의 10% 가까이 되는 수익을 보였고요. 9.9%는 그 S&P 5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투자했던 종목들이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8개인데요. 이번에 시스코 말고 꽤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 2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게 지난 쿼터로 하면은 71%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꽤나 많이 올랐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버도 많이 올랐고 페이스북, 특히나 이번에 알버말도 많이 올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고요. 제가 8개의 기업을 투자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5개의 기업이 10%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8월 달에는 정말 만족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홀딩을 보시면은 저는 16,200불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했고요. 지금 현재 16%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지금 우버랑 시스코를 제외하고는 이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SPHD에 3,200불 투자하고 AMD에 거의 2,400불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1,700불이나 올라서 지금 현재 밸류로서는 AMD가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AMD랑 우버를 15%, 즉 2,400불 정도 투자를 했고 요 5개의 기업들은 10%씩 1,600불 가까이 비슷하게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업의 실적에 따라 조금씩 더 차이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달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만 갖고 있고요. 지금 다 팔아서 갚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겠지만 그래도 저는 더 이 기업들이 성장할 거라고 믿기에 계속해서 이자 내면서 일단은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2가지 포트폴리오를 봤고요. 그래서 2개를 더하면은
지금 하나는 57,000불, 하나는 18,800불 정도 있는데요. 이걸 합치면은 한 75,900불 정도 지금 현재 제 어카운트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 영상을 찍을 때는 계좌에 72,000불 정도 있었는데 제가 1,000불 정도 투자를 했고 약 2,900불 정도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을 내고 많이 주가가 상승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배당일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떠한 장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다이나믹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제가 투자 금액도 줄이고 예전보다는 조금씩 보수적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투자가 또 제 맘대로 되지 않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조금 더 특이한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온다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